그 강성희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상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결국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사지를 들어가지고 바깥으로 싫은 소리 한다고 끄집어낸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싫은 소리를 하면 도대체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대통령이 만약에 강성희 의원이 저렇게 소리를 쳐서 저것도 정치행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가만히 놓아두거나 했으면 오히려 강성희 의원이 비판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의 경호처가 과잉 진압을 하면서 모든 게 그냥 대통령 책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도 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싫은 소리 듣기를 저렇게 두려워하고 또 싫은 소리를 했을 때 강경 진압을 하는 것이 아마 대통령실 용산의 모습을 또 내부적인 모습도 그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럼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지도자?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왕입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거 넘어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어제 저 장면을 통해서 대통령실 내부는 경호 잘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저놈 윤석열 대통령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지 국민은 국민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좀 요청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결국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자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라고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국민의힘이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거를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무 감각이 전혀 없어서 계속 저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국민의힘 지금 뭐 5선 의원부터 해서 다선 의원도 많고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당의 결정이 당에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런 계속 국민의 민심과 어긋나는 그 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계속 거부하는 게 당의 큰 부담이라는 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 수순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대통령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대통령실의 의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도 계속 선거에 악재가 될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결국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어서 제 요구를 했다는 걸로 제가 이제 읽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저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자 대통령에게는 제 요구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지만 민주당 협상 다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게 뭐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 네,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같은 거는 뭐 이게 정쟁거리가 아니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입이 두 개도 할 말 없는 건 김건희 특검법이야. 본인들이 무슨 뭐 악법이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악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독소조항 네.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159명의 이 꽃다운 이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삭발 시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왜 이거를 진상조사도 안 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거부한다. 부담이 되지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민주당과 협상이라도 하는 신용을 하면서 시간 끌기다.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 정부의 전체 2년간의 국정 운영을 보면 국민들을 굉장히 바보로 알아요. 그러니까 망각의 어떤 어떤 본능을 이용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 시기가 지나면 잊어먹을 것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잊어먹을 것이다 하면서 다 시간 끌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드는 느낌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천초의 한이 될 만한 가족을 잃었던 이제 부모의 심정이
어쨌든 진실은 무엇인지 밝히자. 뭐 이게 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대형 인재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죽은 사람도 억울한데 가족도 죄인이 되는 이 문화를 만드는 행위. 그 세월호 때 그렇고 이태원 때 그렇고 다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응과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뭔가 좀 해결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데 이제 못 터주고 결국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자, 진상조사 위원들을 편향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야, 이게 진상규명과 직접 연결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어머니 굉장히 많이 들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편향이 안 되려면은 그냥 본인들이 조사위원 해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은 편향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진실에 접근할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편향성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고로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 참사의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지가 제 경험적으로 제가 공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그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셨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 정무적이든 법률적이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재발 방지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질서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막지도 못했고 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미미했고 그 이후에 사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 관련자들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김강호 서울청장, 그리고 박희영 부청장, 오세훈 시장 다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세금으로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과연 국가 운영에 맞는 것이냐 상식에 기반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공정과 상식을 지향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건 더 이상 국민들이 지켜볼 필요도 없는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지금도 간단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가지고 얼렁뚱땅 선거 때까지만 무마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저는 보여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야당 측과 재협상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은 재협상은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했어야죠. 야당과 협상을 해서 뭐 문제될 조항이 있으면 좀 바꾸자 뭐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키는 게 맞았는데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주도할 때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뭐 협상 제의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제 와서 재협상하자니까 타이밍도 놓친 거고 방법도 틀렸고요.